자, 스톡커피 회원 여러분,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알면 돈 되는 바이오 이야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사한 삼성 에피스 홀딩스 두 회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유명한 주식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사한 인적 분할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두 회사는 약간 기능을 좀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신약 개발까지 바이오로직스에 있었는데 성장성 있는 회사를 에피스 홀딩스로 분사해서 인적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DMO라고 해서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중심으로 가고,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글로벌의 유명한 약을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사전에 임상을 통해서 다시 글로벌 시장에 좀 더 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중기 목표가가 한 2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관계를 보면,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해서 지분은 똑같습니다. 74.33, 74.33.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74.33%의 지분을 갖고 똑같이 65대 35 정도로 분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스 홀딩스 밑에는 두 개의 자회사가 있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 그리고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회사. 여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로직스에서 빠져나옴에 따라서 이 에피스 넥스랩은 뭐하는 회사냐, 바이오 에피스는 뭐하는 회사냐, 아마 사람들이 대충 그냥 뉴스만 듣고 아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는 이 에피스 넥스랩이 주가를 결정한다. 150만 원 갈 것인지 200만 원 갈 것인지 이 모든 주가는 에피스 넥스랩이 결정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올해 3분기 매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4조 2,484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작년에 토탈 4조 5,400억 했으니까, 그리고 23년도에는 3조 6,940억 했으니까 1년 사이에 매출이 한 6천억 가까이 올라왔고요. 올해도 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한 6,500억에서 7천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가 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3조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번에 분사한 에피스 홀딩스로 분사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한 1조 2,500억 정도에서 4조 2,500억 정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그 두 회사의 매출과 주가의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19년도의 내용을 보시면 7,015억의 매출에서 영업이익은 914억, 순이익은 한 2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63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년도에 1조 1,600억에 순이익이 2,500억에
주가는 120만 원, 21년도 매출은 1조 5,600억 정도 됐고 영업이익이 5,300억에 순이익이 3,930억, 주가는 1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2년도에 3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9,800억, 순이익이 한 8천억 나왔는데 역시 주가는 120만 원. 23년도에 매출 3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1,100억, 순이익 8,500억인데 주가는 110만 원. 24년도에는 4조 5천억에 1조 3,200억 영업이익에 순이익이 1조가 넘어가면서 주가는 140만 원. 25년 3분기 현재는 4조 2,500억 정도의 매출액에 3분기까지 순이익이 한 1조 2,700억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17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밑에는 제가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제가 얘기했지만 삼성그룹의 신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약사들 연구 중심의 조직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19년도 매출이 7,600억, 20년도 7,700억, 21년도 8,500억, 22년도 9,500억, 23년도 1조 200억, 작년에 1조 5,300억, 작년 1조 5,300억에 영업이익 4,300억, 순이익 3,700억, 주당 EPS 17,983원. 자, 25년도 올해 3분기까지 딱 띄어서 보게 되면 매출이 1조 2,426억. 그러면 이제 3등분을 해보면 한 4,200억 정도가 4분기에 더 는다. 그러면 전체 합치면 한 1조 6,600억 전후의 매출. 영업이익도 한 5천억 가까이. 순이익은 한 4,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가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조 5천억 매출에서 순이익이 4천억 냈을 때 130만 원을 주가를 받습니다. 130만 원. 그러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올해 매출이 1조 6,500억 내어서 순이익이 한 4,500억 내면 바이오 홀딩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는 얼마를 가겠는가? 그걸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에피스 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71만 5천 원입니다. 그렇죠?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상장 가격은 61만 1천 원. 지금 주가는 71만 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7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가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를 여러분 이제 보시고 있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금 170만 원 가고 있죠. 월봉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7년도에 18만 원, 18년도에는 적자였어요. 17년, 18년 적자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한 70만 원 갔죠. 그리고 이제 20년도, 21년도 여기 보시면 20년도, 21년도 매출이 1조 5,600억대, 영업이익이 5,300억에 순이익이 4천억. 올해 지금 바이오 에피스가 매출이 1조 6,500억 전후, 영업이익이 5천억 전후, 순이익이 한 4,500억 나올 것 같아요. 딱 그러면 여기에 걸립니다. 21년도. 바이오로직스 21년도에 상황이 딱 걸립니다. 이때 주가가 130만 원이었어요. 바이오로직스가. 그럼 바이오 에피스의 모기업인 홀딩스는 주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사죠. 참고로 이제 여기 있는 에피스 홀딩스는 100%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가 매출을 1조 5천억 올리면 에피스 홀딩스가 그대로 100%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출가 잡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다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 에피스 홀딩스의 발행 주식은 몇 주냐?
2,488만 주. 그죠? 2,488만 주예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몇 주냐? 4,629만 주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주식 수가 더 적죠.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2,100만 주 더 적습니다. 에피스 홀딩스가.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 부분은 현실과는 다르죠. 바이오로직스가 21년도에 1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5,300억대, 주가가 130만 원 갔는데, 에피스 홀딩스는 올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100만 원을 넘을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시장 가치에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발행 주식수가 적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단위가 크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제조,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걸 맡기는 매출,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 약 만들어줘, 그거 오다 다 만들어서 매출을 올린 회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그룹이 글로벌 시장에 신약을 만들어서 이른바 이제 삼성의 타이틀을 걸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른바 바이오 분야에서 성장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는 제조업이고 에피스 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 플러스 그 다음에 알테오전 기능이 혼합된 회사입니다. 알테오전 기능이.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이오로직스는 7,117만 주가 4,600만 주로 줄었고요. 에피스 홀딩스는 2,488만 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통 물량을 쫙 계산해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통 물량이 한 295만 주 전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적어요. 하루에 거래량이 바이오로직스는 5만 주가 채 안 되잖아요. 이 좋은 회사가. 삼성물산, 외국인,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물량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 3%를 다 쥐고 있어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74.3, 외국인이 한 5.4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현재 유통 물량은 한 500만 주 내외, 500만 주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과의 비교를 해보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아시죠? 셀트리온이 주가가 18만 1,000원 가죠?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갑니다. 41조 7천억. 그죠? 그럼 셀트리온 주가는 얼마냐? 액면가 1,000원입니다. 액면가 1,000원. 이 회사 연간 순이익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순이익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셀트리온이. 전체 순이익이 5천억에서 5,500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6,500억 올려서 순이익이 4,500억 나오니까 셀트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셀트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 뭔지 아시겠죠? 액면가는 2,500원.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 발행 주식 수가 거의 현재 10배 정도 적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면 에피스 홀딩스는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야 맞는 거죠. 자, 그런 흐름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이오 에피스는 어떤 회사인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빼고요. 상장 가격이 61만 1,000원. 제가 61만 1,000원을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이 61만 1,000원이라는 게 상장가예요. 상장가.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을 할 때 이 정도 가치가 맞아라고 딱 상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공모해서 상장 가격이 비슷한 거죠. 보통 상장하게 되면 한 1년 이내 좋은 회사 더블 나오잖아요. 더블 나오면 120만 원 나온 거잖아요. 그런 가치대로 봐야 되는 거죠. 자회사가 두 개인데 바이오 에피스의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에피스 넥스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본금 10억짜리. 그 다음에 바이오 에피스는 지분 1034억의 자본금인데, 이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글로벌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여러분 이제 시밀러라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히트한 약을 국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우리도 그 약을 개발을 해서 다시 임상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미국, 일본, 유럽 거기다 다시 재등록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그 약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특허가 만료 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고가의 약이 시밀러로 가게 되면 한 60% 내외로 약값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효는 똑같은데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제약이죠. 똑같은 약인데 복제약이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스카라는, 여러분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이, 프로스카라는 약이 엄청 비싼 약이죠. 그런데 요즘은 프로스카의 국제 특허가 풀려서 요즘에는 복제약이 나와서 원래 그 약이 처방받으면 7만 원, 8만 원 갔던 게 복제약은 12,000~13,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약효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종류가 11종의 약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회사의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봤더니 영국, 스위스, 브라질, 호주, 미국, 대만, 홍콩 한 11곳에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는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만드는 이 시밀러 약을 영국에다가 계속 이제 제약회사, 그 다음에 연구소 등등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약 써주세요. 그야말로 로비하는 거죠. 판매하는 거죠. 판매 영업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매출을 단위를 봤더니 올해 3분기까지 유럽에서 나오는 매출이 9,300억 정도 나왔고, 유럽이 아닌 곳에서 6,10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봤더니 작년에 유럽에서 나온 매출이 6,000억이었어요. 올해 9,200억, 300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럽이 아닌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게 4,100억에서 6,100억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에서 폭발적인 바이오 에피스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다음 내용을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협업 당사자를 보게 되면 바이오전이라는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오가노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산도즈라는 회사하고 글로벌 이렇게 제약사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 현금이 얼마 갖고 있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사할 때 현금이 한 850억 정도를 가지고 현금을 넣었어요. 850억. 그리고 에피스 홀딩스는 참고로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할 때 부채는 거의 없이 나왔기 때문에, 흑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50억의 현금만 있어도 계속 분기마다 들어온 현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이렇게 분산을 시켰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이오 시밀러, 그 약이 어떤 약이냐? 이 약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굉장히 글로벌에서 핫한 약들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유바티스 관절염 치료제 엠브랄, 휴미라의 관절염 치료제, 아바스틴이라는 대장암 치료제, 그 다음에 루센티스라는 황반변성 치료제, 솔리리스라는 약간 희귀병이죠. 혈색 소녀증 치료제,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골다공증 치료제, 건선 치료제, 그 다음에 키트루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키트루다가 이제 머크사가 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이나 모든 대학병원에서 이 약을 처방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는 이제 머크사라는 회사가 네덜란드가 개발한 약을 그 판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 키트루다의 그 국제 특허 끝나는 시기가 2018년도 2년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이 끝나면 키트루다의 2년 반 남았네요. 2년 반. 2018년도니까 키트루다의 국제 특허가 끝납니다. 그러면 삼성 그 바이오 시밀러는 키트루다가 지금 국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시밀러를 딱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키트루다가 딱 끝나게 되면 바로 국제 시장에다 쫙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 가장 빨리 신약을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지금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1상과 3상. 그 부분을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약들을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팔고 있다. 여기 있는 이제 판매 승인 시점이라는 것은 23년도에 솔리디스, 15년도, 17년도, 15년도에 그때 판매 승인이 났고 판매 승인된 약들을 일본, 대만, 미국, 유럽에다가 또 재판매를 통한 공급 시기는 다 다릅니다. 이 약들이 지금도 계속 파는 거예요. 아스피린은 10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대박 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약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약들이다. 이 약들이 유럽에 이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유럽에서 매출이 껑충 뛰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를 보게 되면 개발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키트루다죠. 그다음에 개발 완료된 게 이제 항염치료제. 그게 이거죠, 이거. 항염치료제. 항염증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죠. 황반변성 치료제 등등. 그리고 기타 치료제 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4번, 섹터 4번, 섹터 3번 보시면 SB2, SB4, SB5, SB17 제품이며 관절염 치료제다. 그리고 SB11, 그 다음에 SB12, SB15, S16 안과질환 황반변성 치료제고 발작성 야간 혈색 소녀증 치료제다.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 완료된 바이오 시밀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상과 3상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3상에 지나면 모든 건 끝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키트루다는 지금 그 올해 25년도 11월 달에 바이오 에피스가 국제적으로 3상 모집인을 다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기준이 있으니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려면. 그래서 1년 뒤에 3상이 1년 뒤에 끝나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머크사가 만들어내는 키트루다가 왜 다시 3상까지 가느냐? 복제약이잖아요. 새로 만든 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복제약인데 이 머크사가 만든 키트루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바이오 에피스가 만든 키트루다하고 약의 효과가 똑같은가를 다시 승인받는 거예요. 국가별로. 한번 승인받으면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스위스 그렇게 받아서 다시 공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12, 10개국의 이 영업망이 있다는 것은 약이 나오게 되면 바로 그쪽에다가 영업망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바이오 에피스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매출 제로에서 매출 1조 6,500까지 키워왔다는 것은 그만큼 역량이 쌓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부채 비율은 지금 20%. 바이오 에피스의 부채 비율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홀딩스가 아니라 바이오 에피스의 부채 비율은 20%. 부채 비율이 매우 적죠. 자, 그럼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25년도에 이제 출시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올해 지금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봐서 보도자를 봤더니 골질환 치료제 2종 위력서 직판에 시작했다. 12월 2일 날 오버덴스 엑스브릭. 이게 이제 올해 12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26년도 매출이 기대가 되죠. 10월 21일 중국 기업과 ADC 신약 개발 파트너십 체결했다. 이 부분은 이제 신약 물질을 개발한 거고 신약 사업인 거죠. 이 부분은 에피스 넥스랩과 관련이 있습니다. 7월 18일 미 헤어의사와 안과질환 치료제 판매 파트너십 계약 체결했다. 바이오 우주, 오퓨비즈.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바이오젠사에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시밀러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마케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판매가 얼마나 늘겠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5월 30일 날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했어요. 그게 이제 골거대 세포증 치료제예요. 엑스브릭. 이 부분도 이제 희귀병인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 처방받은 게 1,870억이에요. 글로벌에서는 9조 7천억이에요. 9조 7천억. 이게 이제 국내 판매가 시작이 됐고 또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스쿨리 미국에 출시가 됐어요. 4월 8일 날. 이게 국제적으로는 한 3조 8천억이 팔렸어요. 미국에서는 매출이 2조 2천억 팔렸어요. 그게 올해 4월 8일 날 미국에서 출시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내년부터 매출이 성장이 되겠죠.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피즈치바라는 거죠. 이것도 2월 달에 미국에 출시됐어요. 이게 이제 약 10조 원 정도에 미국에서 팔렸어요. 이게 이제 올해 판매 시작했고 내년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골질환 치료제 2종을 미국과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오령제약하고 골질환 치료제 엑스브릭 파트너십 체결했잖아요. 국내에 팔려고.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에서는 6조 5천억을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750억 정도가 처방이 됐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삼성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이 반도체 만들고 바이오로직스도 삼성이 한 8년 전에 시작했을 때 에이 후발주자 바이오로직스 삼성이 되겠어 했는데 됐잖아요. 됐잖아요. 에피스홀딩스 분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170만 원가 18만 원짜리가 170만 원이 올라와서 한 8년 만에. 그런데 에피스홀딩스는 61만 2천 원에 분할했어. 그리고 이 회사가 삼성그룹이 야심차게 내놓는 국제 신약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신약이야, 신약.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도 만들고 신약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피스 넥스트랩이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매출액은 1조 6,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죠? 그리고 순이익은 한 5천억 2,300억, 아니 영업이익은 5,200~300억, 순이익은 4,600억 전후 예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를 볼 때 지금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맞은 건가? 아니면 그냥 사서 묻어놓고 하는 것인가? 그런 좀 기술적 가치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는 방송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키트루다 출시가 언제 되냐. 키트루다의 머크사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의 키트루다가 나오게 되면 매출에는 어떤 영향을 되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곧 준비해서 영상을 업데이트 할 테니까 꼭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다음 편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